오촌TV 1884회 조갑제가 쓴 11.6 사건의 한 부분인 체념한 듯 해탈한 듯이란 글을 만나겠습니다. 44년 전 오늘 박정희는 이렇게 최후를 맞았다. 최후의 목격자 신재순 정은은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해탈한 모습으로 죽은 우리의 영웅 또는 초인. 오늘은 대한민국 30년을 결정한 11.6 사건 44주년이다. 필자는 11.6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부마 사태의 현장에 있었던 이후 박 대통령 시해 사건과 이 사건의 후폭풍인 12.12 사건을 장기간 취재해왔다. 이런 취재는 박 대통령 정기 집필로 이어졌다. 내가 11.6 사건을 취재하면서 개인적 호기심을 풀려고 한 대목이 있다. 박 대통령 과연 가슴 관통상을 당하고도 난 괜찮아 라고 말했을까? 나는 11.6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을 거의 다 만났다. 물론 그 최후의 만찬장에 있었던 새 생존자도 포함된다. 김계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심수봉 가수, 그리고 신재순. 이들 중 신재순 씨의 정언이 가장 정확했다. 신 씨는 대담한 성격인데다가 기억력과 표현력이 대단했다. 하나님이 그녀를 박정희의 최후 목격자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5분 김재규의 권총 발사로 가슴을 관통당해 등에서 피를 칼칼 쏟고 있던 박정희를 혼자서 안고 있었던 이가 신씨였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팔에 총상을 입고 실내 화장실로, 김계원 씨는 바깥 마루로, 심수봉 씨는 김재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아난 이후 신씨만이 대통령을 비범벅 속에서 안고 있었다. 김재규는 합수부 수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차지철을 거꾸로 때리고 앞을 보니 대통령은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어 식탁을 왼쪽으로 돌아 대통령에게 다가가자 여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권총을 가까이 물에서 50cm 거리에서 대고 쏘았다. 이 순간을 40대 중년 여성으로 변한 신재순은 이렇게 기억했다. 그 사람의 눈과 마주쳤을 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미친 짐승의 눈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대었을 때는 다음에는 나를 속였구나 생각하고 후닥닥 일어나 실내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저희 등 뒤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도 문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깥이 좀 조용해지자 신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대통령은 실려 나갔고 문 앞에 차 실장이 하늘을 보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신씨가 이렇게를 하고 손을 당겼다. 차 실장은 몇 번 힘을 쓰다가 포기하는 눈빛을 하고 말했습니다. 난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고는 다시 쓰러져 신음하는데 그 눈빛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차 실장은 김 부장을 자극하고 약을 올리는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차 실장이 고마운 것은 그날 제가 대기실에서 면접을 볼 때 술을 못 마신다고 했더니 그분은 옆에 깡통을 갖다 놓을 터이니 거기에 부어버리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신씨에게 여러모로 물어보았다. 신재순 씨의 설명은 일관성이 있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는 좀 취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말이 헛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아버지 같았어요. 피를 쏟으면서도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또박또박 했으니까요. 그 말은 난 괜찮으니 자네들은 어서 피하게라는 뜻이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역시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었죠. 그분의 마지막은 체념한 모습이었는데 허무적이라기보다는 해탈한 모습 같았다고 할까요? 총을 맞기 전에는 무엇들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지만 총을 맞고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였어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해탈한 모습으로 운명을 받아들인 박정희, 총선과 고한과 비명이 오고 가는 아수란 속에서 피하지도 숙이지도 애원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난 괜찮아란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 그래서 나는 그가 참 잘 죽은 사람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그가 보통 사람처럼 행동했더라면 차질철 실장처럼 실내 화장실로 달아나 숨어 있는 것을 박재규가 문을 차고 들어가 그를 사살하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의 비범한 죽음과 그 증언자 신재순 씨로 해서 우리는 영웅을 잃지 않게 되었다. 해탈한 초인의 모습으로 죽은 박정희의 국장, 차교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영전에 건국훈장을 바칠 때 국립교향악단은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연주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쓴 동명의 책 서문을 음악화한 이 곡의 선정은 얼마나 상징적이었던가. 니체는 이 서문에서 인간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라고 썼다. 그는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시대의 청탁을 다 떠여 마시고도 끝까지 자신의 혼을 더럽히지 않고 죽어간 박정희를 나는 서슴지 않고 초인이라고 부른다. 무죄한 권력욕의 화신이 아니라 부끄럼 타는 초인. 하나 우선 김재규의 지령을 받아 두 대통령 경호원을 사살하는 등 이날 궁정동 작전을 지휘했던 박선호 중将어전과장이 일대 학살극을 끝낸 뒤 두 여인에게 20만 원씩이 든 돈봉둥까지 주어 차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사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두 사람을 이 사건의 주역이 아무 감시역도 붙이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했다는 이 점이 11.6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해 준다. 과감하지만 치밀하지 못한 김재규의 질이 멸명사항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전두환의 등장에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10월 26일 밤의 행동에 의하여 상처받고 이심받은 요인들과 이 약점을 이용한 세력들이 있었다. 이날 밤은 그 뒤 10여 년의 한국 역사를 상당 부분 결정했다. 계엄사령관으로 등장한 정성화 장군은 김재규의 계략에 의하여 대통령실의 현장에 초대받아와 있었다는 점으로 해서 의심을 샀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적 순간에 서서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이날 밤 상황 대처가 기민했다. 두 핵심 인물의 권위가 약화된 틈을 타서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의 대표격인 전두환 장군이 정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12.12 사건을 거쳐 권력 공백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10월 26일의 하루는 박정희 18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뒤의 두 정권의 12년의 시대를 연 24시간이었다. 결국 하루가 30년의 역사를 결정한 셈이다. 2023년 10월 26일 조갑제